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김현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BC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영상에서 말한 인터뷰 같은 내용을 보니까 요즘에 클래식을 많이 좋아한다는 영상을 봤는데요. 특히 조성진 피아니스트 네. 연주도 많이 찾아본다고 했는데 혹시 이번 앨범 준비하는 과정에서 클래식 연주나 음악이 도움이 많이 됐는지 어떤 영감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클래식은 이제 제가 옛날에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배울 때 이제 클래식을 이제 학원에서 배웠었어요. 그냥 배우다 보니까 옛날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었는데 그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알던 곡들이 몇 개씩 이렇게 나오니까 클래식이랑 재즈에 제가 좀 관심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듣는 데 있어서 이번 앨범을 작업을 할 때 제가 작업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 트랙인 블루 앤 그레이에는 클래식과 재즈의 느낌은 없지만 제가 클래식이랑 재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곧 준비하고 있는 믹스테이프 앨범에는 그런 느낌의 곡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후에 또 공개되는 음반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께 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전달을 받으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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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요. 2020년은 많은 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되겠지만 코로나도 있었고 하지만 방탄소년단으로서는 개인적인 성과가 굉장히 많았던 한 해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은데요. 연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올해 초부터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던 2020년을 좀 돌아보시고 앞으로 더 어떤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는 그런 목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를 이렇게 돌아보자면 올해는 굉장히 불행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의 인생의 낙을 정말 투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어는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인생의 낙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투어가 취소되고 저희도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고 굉장히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그런 코로나로 인해 예정에 없던 다이너마이트를 발매하게 되고 그렇게 저희의 목표였던 빌보드 핫 100 1위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있음으로써 이번에 예정이 없던 또 Life Goes On 앨범이 또 나오게 됐고 비앨범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불행했지만 행복했던 한 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앞으로의 목표는 정말 그냥 앞으로 소원은 다시 코로나가 없어지게 돼서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 곁으로 투어를 떠나고 싶은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사실 2020년 진짜 부단하게 많이 노력을 한 해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단추부터 일단 너무 좋았던 해였고요. 저희가 메가부터 소울 7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너무 많은 성과를 얻었었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 또한 이 직업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이너마이트라는 되게 운명적인 곡을 만나가지고 빌보드 성과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또 B 앨범이 이렇게 나와서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마침표가 될 수 있게끔 뭔가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도 있고 사실 정말 잊을 수가 없는 해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잊을 수가 없는 해인 것 같고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한 부분 그러니까 제 삶에서 만약에 인생을 100년을 산다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제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가장 느끼는 건데 슈가 형이 사실 이 자리에 없음으로써
가장 뭔가 빈 허전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건강한 게 제일 큰 목표이자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고 사실 6명이서 무대를 보여줄 때랑 7명이서 무대를 보여줄 때랑 너무나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건강하게 멤버들이 관리를 잘 해서 좀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마무리하자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겠고요. 지금 한 장 한 장 앨범을 낼 때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걸로 철저하게 정말 해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저에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혹은 나올 음악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앞으로의 목표까지도 들어보셨고요. 또 이제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전달해 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민경원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올 초에 이제 메보 오브 더 소울 7 앨범을 낼 때까지만 해도 다음 앨범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다 혹은 뭐 어떤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앨범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바뀐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우선 먼저 되게 생각나는 인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왜냐면 세븐이 나오면서 활동을 한국 와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격화가 되면서 그렇게 했던 거라서 사실은 세븐을 근데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했던 생각은 사실 그거긴 했어요. 이제 세븐으로 하면은 메포트 소울이라는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이 다음에는 어쩔래? 이제 이런 생각이 되게 팽배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러브 유셀프나 메포트 소울 하기 전에도 그렇고 이제 저희는 좀 두고 보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방 PD님도 그렇고 좀 두고 봐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서를 갖게 되고 어떤 위기에 처하고 혹은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지를 좀 그 어떤 정말 뭐 막걸리 담그듯이 조금 잔여물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지켜본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틈이 없게 사실은 이 팬데믹이라는 친구가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좀 되게 경황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 저희도 그 어떤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